여러분, 찢어질 듯한 두통이 찾아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뇌혈관 질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해 온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뇌혈관 질환의 무서움과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5년 전 45세 주부 박지영 씨는 평소 특별한 지병 없이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집안일을 하던 중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검사에서는 이상이 보이지 않아 단순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결국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의 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바로 경고 출혈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남편은 오열하며 왜 낮에 괜찮다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며 절규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의학은 그 울음소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비슷한 두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 경고를 놓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60세 김영호 씨는 달랐습니다. 평소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매일 운동을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던 중 역시 망치로 맞은 듯한 벼락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연히 보았던 의학 다큐멘터리에서 벼락 두통은 뇌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아내에게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고 검사 결과 동맥류 초기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냥 진통제를 먹고 잤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를 살린 것은 지식과 신속한 대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대학 교수였던 이경 씨는 특이한 두통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앉거나 서 있으면 참을 수 없는 두통이 몰려왔고 누워야만 진통이 사라지는 이상한 증상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저는 저합성 두통을 의심했고 MRI에서 뇌척수액 누출을 확인했습니다. 혈액 패치 시술을 하자 그녀는 선생님,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편두통으로 오해받기 쉬운 증상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혈압 관리 실패로 큰 대가를 치른 환자도 많습니다. 45세 회사원 박준혁 씨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았지만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운동과 식단으로만 조절해 보겠다며 약을 거부했지만 결국 3개월 뒤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반대로 약 복용과 운동을 병행한 환자는 혈압이 안정되어 몇 년 뒤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적입니다. 당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최선입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해 후회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67세 최동철 씨는 40년 넘게 하루 2갑의 담배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는 내 인생의 낙이라며 웃곤 했지만 결국 2번의 뇌경색을 겪고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마지막 진료에서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술과 담배는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의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흡연과 과음은 뇌혈관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입니다. 편두통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정수진 씨는 한 달에 7일 이상 편두통으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출장도 승진도 데이트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CGRP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두통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보톡스 주사도 편두통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대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두통의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등산이나 장시간 집안일처럼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여름철 시장을 다녀온 뒤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땐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잘못된 수면 자세, 그리고 노화까지. 나이 들면 머리 아픈 건 당연하지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어떤 두통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의 경고 신호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첫째, 두통이 계속되면서 얼굴이나 팔다리에 부기가 생길 때. 둘째, 두통이 사라졌는데도 머리가 계속 아플 때. 셋째,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질 때. 넷째, 두통과 함께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플 때. 다섯째,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동반될 때. 이런 신호는 뇌혈관 질환의 응급 경고입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과 직결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법도 있습니다. 윗입술을 꼬집어 신경 반사를 자극하면 경련이 완화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종아리를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하며 승산혈을 눌러주세요.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되지만 당뇨 환자는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리를 X자로 꼬아 혈류를 바꾸는 것도 응급 상황에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실제로 위기를 넘긴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취침 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바나나, 견과류, 생선, 채소, 통곡물은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복용 약물 점검, 따뜻한 수면 환경, 취침 전 족욕, 그리고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하루만 보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하루 물 섭취 1.5리터 이상,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무리한 마사지, 임의로 약물 중단, 나이 탓이겠지 하며 방치하는 것, 진통제 남용, 민간요법만 의존하는 것. 이런 행동은 모두 위험합니다. 실제로 약을 끊다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 민간요법에 의존하다 후유증을 남긴 환자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 특히 벼락 두통은 뇌의 마지막 SOS 신호입니다.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통의 양상에도 주목하세요. 누우면 좋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두통, 아침 기상 직후 두통, 밤에 심해지는 두통은 모두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도 필수입니다. 수축기 혈압을 10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은 40% 줄어듭니다. 정기적인 검진, 생활습관 관리, 조기 대처.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예방이 답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지키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기적처럼 회복한 젊은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깨어나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의지가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례들을 꼭 기억하세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 찾아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처음 겪은 강한 두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